스케일링을 그냥 업 하면서 개발을 하고 왔던 그런 미국의 주류 빅테크 기업들과는 달리 알고리즘 중심으로 뭔가를 개선해 왔다라는 움직임의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에 물 들어와서 노져고 있는 에러입니다. 딥시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하고 딥시크조차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적고 있습니다. 바로 야누스 프로라고 하는 멀티모달 AI 모델을 또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도 MIT 라이센스입니다. 즉 오픈소스 모델이고요. 이게 또 성능이 기가 막히게 됐다는 점이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미지 생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급 모델과 비교했을 때 우수하다라는 건데, 지금 이 AI 경쟁과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H800 같은 GPU만으로도 이렇게 딥시크 R1과 같은 강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오픈 AI의 프론티어급의 모델을 능가하는 모델을 제시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데, 거기에 핵심은 바로 이 강화학습이라는 특정한 AI 모델의 아키텍처, 즉 알고리즘 기반의 소프트웨어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텍스트 모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쪽도 그렇다고 해서 기존과 무엇이 다른지 이것도 논문 공개했거든요. 다 GitHub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래서 이 중국의 이 한 발 더 남았다 AI 침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에 가보시면은 딥시크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정을 해놓은 게 지난달에 나왔던 V3 모델,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범용적인 모델이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발표했던 게 딥시크 R1, 요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고, 사실 V3 때부터 이게 풀었는데 잘 된다 하면서 난리가 나긴 했었어요. 이 AI계에서는. 야누스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MIT 라이센스라고 보이고, Unified Multimodal Understanding and Generation, 이미지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물 들어올 때 여기 물 들어오잖아. 지금 R1 물, 요 R1 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 같이 이렇게 물을 노즐 넣어주는 요러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야누스 프로를 릴리즈를 한 거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이전 야누스 모델보다 좀 더 진보한 버전이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모달리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이미지를 보고 얘가 뭔지를 알아내야 되기도 하고, 혹은 텍스트로 입력받은 거를 토대로 해서 새롭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뭘 언더스탠딩 하느냐, 이미지를 보고 뭐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너레이션, 이미지도 생성을 한다라고 한 얘기를 하는 건데, 텍스트 모델만 짱이 아니다, 우리 이거 굉장히 작은 모델로 구현했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딱 이렇게 성능부터 받고 시작을 합니다. 자, 가로축으로 보시는 게 이 파라미터 개수죠. 파라미터 개수가 10억 개부터 한 70억 개, 한 100억 개 수준까지 쫙 봤는데, 100억 개의 엑스라지 버전보다도 더 우수한 평균 퍼포먼스를 가지는 거 보이시죠? 이번에 야누스 프로 7빌리언을 내놓으면서 하나씩 풀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게 야누스 프로가 엄청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오른쪽도 그래프 보이시죠? 1빌리언과 7빌리언 모델의 성능이 상당히, 1빌리언도 얘네들 다 압도할 정도로 높다. 물론 여기부터 더 좋은 것도 있죠. 이거는 근데 7빌리언이니까 7빌리언까지 하면 더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되겠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논문 작성하면은 계속 조금씩 발전된 이 모델을 제시하듯이 야누스도 그러한 한 선상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딥시크 R1이 주목받으니까 같이 좀 이렇게 퍼뜨리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얘가 또 오픈소스라는 거죠. 그게 무섭다라는 거죠. 이 GenEval이라고 하는 것이 텍스트를 보고 이미지를 생성할 때에 얼마나 정확하게 생성했느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기존에 있는 모든 모델을 다 포함해서 심지어 스테이블 디퓨전 1.5라든가 달리 3와 비교했을 때도 더 좋게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 야누스와 야누스 프로의 차이가 꽤 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앞서간 걸 볼 수가 있고, DPG 벤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라고 봤을 때 달리 3라든가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전 3 미디엄보다 좀 더 높은 점수를 또 달성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 것들보다 더 좋게 나오는데 오픈소스로 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떤 거를 사용했는데 얼마나 좋게 나왔느냐, 지금 뭐를 살펴보기 전에 이 사진들 좀 보고 가요. 자, 야누스는 이랬는데 이거는 좀 이게 쓸 게 못됐네요. 이전 거도 야누스가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잘 된다. 이것도 뭐 이렇게 좀 잘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뭐 좀 애매하기도 한데, 왜냐면 워낙 큰 모델들이 잘 생성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여기 보시면 텍스트도 굉장히 잘 생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와인잔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거, 이런 거 잘 보이죠? 요런 느낌인데, 대체 어떤 거를 이용했길래 그렇게 잘 되느냐라는 걸 살펴보면은, 자, 이게 이 아키텍처가 제일 메인 부분이에요. 어떤 아키텍처를 썼느냐, 기존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데, 자, 보통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보고 이해를 하는 거, 그리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똑같은 어떤 장치를 써요. 흔히 이제 비주얼 인코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주얼 인코더라는 게 이미지를 이제 AI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그림을 보면은 이게 뭔지 이제 뇌에서 막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AI의 이 비주얼 인코더에 해당하는 애도 이 이미지를 숫자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특정한 숫자로.
그러니까 이거 이미지를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 이미지를 생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여기에 개 한 마리가 있네, 혹은 이 이미지 생성을 할 때 강아지를 그려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수치로 어떻게 생성을 해야 할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비주얼 인코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이게 하나의 인코더로 이미지 분석도 하고 이미지 생성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오픈 AI도 그렇고 메타도 그런데 하나의 이걸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구조가 간단하겠죠. 근데 같은 인코더를 사용하면 문제가 뭐냐? 결국은 이제 이해를 하는 것과 생성하는 것 간에 이제 괴리가 있어서 그런 건데 최적 성능이 안 나온다고 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어 듣기 하는 거랑 영어 말하기는 다르잖아요. 그런 거 느끼시죠? 나는 듣는 건 잘하는데 말하기가 안 돼. 말은 아무 때나 잘하는데 듣는 건 진짜 안 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미술 작품을 보는 건 잘 되지만 그렇게 똑같이 그리라고 하면 못 그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서로 좀 약간 특화된 커스터마이징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비주얼 인코더를 똑같이 쓰는 것보다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언더스탠딩, 이미지를 이해를 하는 부분과 제너레이션, 재생하는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understanding encoder 이 부분은 이미지를 고차원적인 의미 단위로 변환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 디토크나이저라는 부분도 있고 텍스트 토나이저 이런 걸 해가지고 쪼개가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오토 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로 넣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제너레이션용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특정 코드, 흔히 이제 토큰이죠. 토큰으로 변환한 후에 이걸 기반으로 또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커나이저 통해갖고 넣어가지고 제너레이션 인코더 이용해서 이미지 디코더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해와 생성이라는 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을 보는 것과 실제로 그리는 건 다른 거니까. 근데 기존에 뭐 달리3라든가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런 것들은 주로 이미지 생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포함해서 정밀한 장면을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조금 부족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얘들을 이제 최적화를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재밌어요. 기존에도 스테이지 1, 2, 3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 이 스테이지 1, 2, 3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뭔가 찜찜했다. 뭐가 찜찜했냐를 좀 살펴볼게요. This training strategy has certain 이슈가 있었네. 어떤 이슈가 있었냐?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살짝 바꿨어요. 밑에 보시면은 어떤 단계를 거치냐 이렇게. 스테이지 1이라는 단계를 굉장히 길게 하면서 트레이닝을 했다. 이게 이미지 생성 모델이 이미지넷이라고 아십니까? 이미지넷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 대규모의 이미지 데이터 셋이에요. 이게 2009년도부터 스탠퍼드 프린스턴 대학 연구진이 직접 만든 데이터 셋인데 한 대략 1400만 개 이미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얘가 이거는 개다, 이거는 뭐 나무다, 자동차다, 뭐 이렇게 딱딱 이렇게 단어를 외우듯이 특정한 이미지에서 이건 강아지야, 이건 자동차고 이건 뭘 하는 거야 이렇게 딱 태깅을 걸어놨어요. 그러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스테이지 1에서 학습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일단 학습 시간을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이지 2에서 포커스드 트레이닝이라고 되죠. 기존에 좀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는 그런 학습 데이터들은 이제 배제하고 실전 활용에 적합한 데이터로 적절히 이제 교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지 3에서도 이게 비율을 조절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기존 데이터 품질이 낮아가지고 좀 텍스트와 멀티모달, 텍스트 이미지 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빌드를 좀 조절함으로써 최적화를 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실험적으로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가 또 이제 데이터를 막 밀어 넣었는데 데이터 스케일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멀티모달,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이해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기존 데이터셋보다 이 90밀리언이니까 9천만 개죠. 9천만 개의 샘플을 더 추가했다. 여기 이제 문서도 있고 테이블이라든가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딱딱 추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강화를 시키고 밑에 또 이제 비주얼적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7200만 개의 샘플을 또 추가를 했다. 이건 또 합성 데이터예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이 너무 좀 구린 거예요. 그래서 리얼월드 데이터 말고 합성 데이터를 넣었다. 여기 합성 데이터를 넣었다라고 되죠. 이 부분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합성 데이터. 자, 이런 거 다 할 때마다 다 이거 이제 AI 칩들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오픈소스로 풀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파인 튜닝하고 뭐 하려고 하면은 사실 AI 칩이 필요한 건 여전히 유효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누스가 또 1.5빌리언에서 나중에 또 7빌리언으로 확장도 하고 이러면서 성능도 더 높이고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점수 같은 것들은 이제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니까 계속 얘기하면 지겨우니까 넘어가시고 그 의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장 유명한 이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벤치마크 이렇게 가지고 쭉쭉쭉 해봤는데 보십니까? 언더스탠딩 올리 모델과 언더스탠딩 앤 제너레이션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대체로 다 엄청나게 이 초록색 부분 야누스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쭉 내려가시면은 또 딴 것도 나와요.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어빌리티. 텍스트를 입력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높은 것만 이렇게 색칠해 놓은 거거든요. 뭐지 이렇게 좋은 것들도 있지만 또 언더스탠딩과 제너레이션 통합적으로 봤을 때 더 이제 잘한다는 부분도 있고 그 외 점수들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잘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좋기만 하냐? 좋은 것만 따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384, 384의 픽셀 요 정도만 커버를 합니다라고 하는 부분 있죠. 484, 384.
아직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더 높은 거를 하기가 좀 빡세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또 이미지 디스크립션 같은 부분들, 뭐 텍스트 레코니션 이런 부분들 쭉쭉 이게 잘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전히 텍스트 인식 같은 부분, 이런 정밀한 작업에서는 아직 이 모델이 작아서 그런지 조금 한계가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서버에서 돌리는 그러한 애들보다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해상도를 점차 이제 높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야누스 프로 7빌리언 모델로 한번 생성해 봤어요라고 하니까, Birds looks like tennis ball라니까 네, 잘 생성하죠. 그러니까 잘 하는데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해상도가 떨어진 거 보이시죠? 뿅아리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 잘 생성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이 정도는 다 오픈 소스니까 그냥 누구나 공짜로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 이제 얼굴이 약간 뭉개지고 이런 문제도 있네요. 또 굉장히 이제 드래곤 아이를 섬세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고, 이제 스케일링을 좀 더 잘 적용해야겠다. 아직은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리얼리스트한 거는 조금 약하네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 찾아보시면 많으니까 이거 마테호른 같은 느낌 이런 거, 이건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영 아닌 것도 있어요. 딥시크 야누스 1빌리언짜리 작은 걸로 했는데 슈퍼마리오를 그려주려고 했더니 제대로 안 그려주죠. 뭔지 모르는 거 같고 아직 이해도가 좀 딸리는 부분이 있다. 사실 이건 그록이랑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게 뭐 안 된다기보다는 그록은 앞서갈 수밖에 없죠. 서버에서 돌리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야누스 프로, 딥시크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게 결국 오픈소스로 풀렸다라는 거, 이게 어떤 가공할 만한 영향을 줄 것이냐 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AI 서비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추론을 할 때에 전력을 훨씬 더 덜 드는 그런 소형한 모델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너무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와서 힘드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금 이제 경량한 모델에서도 충분한 성능이 나오는 것들을 분명해 보인다는 측면에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별반 차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딥시크라는 이 모델 자체,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지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적으로 뭔가 스케일링을 그냥 업 하면서 개발을 하고 왔던 그런 미국의 주류 빅테크 기업들과는 달리 알고리즘 중심으로 뭔가를 개선해 왔다라는 움직임의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 계속 팔로우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 들어올 때 노를 열심히 적고 있는, 그래서 하루에 영상 5개 올리고 있는 에러였습니다.